반갑습니다. 윌팍입니다. 거의 6월 12일 이후에 거의 한 달 만에 이제 영상을 찍고 있는 건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영상을 올렸을 때, 지수가 앞으로 그 단기적인 눌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루 이틀 정도의 눌림이 있을 수는 있지만 지속적으로 상승을 할 것 같다. 그게 6월 이때쯤인가? 초쯤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음, 계속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지수는.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영상을 킨 거는 그간 무슨 프로그램 개발 같은 거를 제가 하느라고 거기에 빠져 있기도 하고 이래저래 해서 그간 영상을 좀 못 올렸는데, 지금 그 변곡 지지저항 제가 알려드렸던 강의 있잖아요. 거기서 보면은 변곡 지지저항이 있는데, 변곡 지지저항으로 봤을 때 지금 요 구간, 요 구간과 요 구간을 이어주는 구간, 요 구간과 요 구간을 이어주는 구간 보면은 이쪽에서도 한번 지지가 나왔고 지금 여기서도 지지가 나왔어요. 6월 15일. 그러니까 제가 6월 12일 날 한 번의 단계 조정이 있을 것 같다고 했는데 이때 큰 폭으로 빠졌어요. 근데 이게 사실 지수를 예측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닌데, 어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현재 고점 구간이거든요. 고점 구간인데 이 그 차트상으로 이게 천천히 우상향을 하잖아요. 물론 지수 차트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게 당연하다 싶겠지만, 그 큰 폭의 변화, 예를 들어서 코로나 이슈로 이렇게 빠질 때는 큰 폭으로 빠졌었는데 오를 때는 천천히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 개별 회사채 종목 차트, 주식 차트로 보면은 기간의 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상승을 했지만 그 상승 상승을 꽤 단기간에 상승을 하긴 했지만 앞으로의 그러니까 기간적으로 봤을 때 별다른 이슈가 없이 어 평탄하게 움직이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제 거래가 어느 정도 터지면서 이런 봉들이 급락 급등을 반복하는 게, 예를 들어서 이날 급락을 빠졌다가 다시 이틀 만에 복귀를 했잖아요. 또 이날 급락으로 7, 8% 가까이, 별다른 이슈가 없었는데 이때 굉장히 당혹스럽게 빠졌거든요. 빠졌음에도 다음날 갭으로 거의 절반 가까이 올라주고 며칠 새에 다 복구를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의미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주식에서 봤을 때 물론 지수 차트와 주식 차트를 동일시하면 안 되겠지만 주식에서 봤을 때 보통 종목들이 이렇게 상승을 하고 하락을 쭉 하다가 이 구간에서 박스권을 그려요. 박스권을 그리면서 이렇게 움직임이 있는데, 이렇게 기간 조정을 한단 말이에요. 박스권을 그리면서. 근데 기간 조정을 하지 않고 가격 조정을 할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위아래로 흔들어 주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정리를 하면은 그 물량을 다시 받던가 아니면은 물리게 하던가, 그러니까 이런 구간을 흔드는 구간을 만들어서 털리게 하는 그런 구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어 기간 조정이 있은 다음에 가격 조정이 있으면은
보통의 주식 종목들, 이건 하나의 팁이 될 수 있는데, 주식 같은 경우에는 기간 조정이 끝나고 가격 조정이 시작되면, 기간 조정이 끝나고 가격 조정이 시작되면은 대부분 이제 많이 눌렸던 종목 같은 경우에는 큰 상승이 나오고, 뭐 조금 많이 상승했다가 이제 시세가 줄어드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큰 하락이 나와요. 근데 이제 봤을 때 큰 폭으로 눌렸다가 다음날 상승을 주잖아요. 큰 폭으로 눌리면은 사람들이 대부분 뭐야 이제 다시 빠지나 보다 하고 손절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다음날 다시 상승을 줘요. 그러면 뭐야 아니었네, 그냥 상승이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다시 돌아가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자꾸 생각하게 되는 건 뭐냐면, 어 손절을 안 치니까, 아니면 많이 떨어졌을 때 사면은 무조건 수익을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구간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봤을 때 당장에 이런 구간을 만들었다고 해서 조금 상승하다가 확 눌린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가격 조정, 그러니까 기간적으로 쭉 상승하다가 급하게 가격 조정이 들어왔다, 지수 자체에 가격 조정이 들어왔다는 걸 봐서는 아무래도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어 너무 변수들이 많아서, 예를 들어서 뭐 코로나 재확산 뭐 이런 변수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명확하게 이거다 하고 확답을 못하 확고 확답 확정을 못 하겠어요. 확정을 못 하겠는데, 일단 저는 큰 폭의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요 이렇게 손절 자금이 나왔다가 다시 상승이 나오고, 이때 학습했던 효과로 근데 이때 너무 빠진다, 그럼 또 손절 자금이 나왔다가 다시 상승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요때 겁나서 못 들어갔다가 손절만 했다가 또 두 번째에서 이건 저번보다 더 빠지는데 해갖고 또 손절만 했다가 다음날 또 튀어. 이 두 번의 학습 효과가 있잖아요. 아, 이건 사면 무조건 오르겠다. 그랬을 때 이제 살 자리를 안 주고 그대로 상승을 시킨다는 거죠. 두 번의 눌림을 주고. 뭐 차트의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뭐 쌍바닥을 형성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 고점을 뚫으려고 하는 형세인데, 어 고점을 뚫으려고 하는 형세인데, 뭐 어떻게, 너무 변수가 많으니까 확답은 못 하겠어요. 그냥 일단 대응의 영역이라 제가 이렇게 될 거다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대응의 영역이어서, 뭐 제 영상을 모든 전업분들이 보시지 않을 거 아니 전업분들만 보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 뭐 어떤 직장인 분들이나 그런 분들도 보실 수도 있는데, 장을 실질적으로 대응을 하기 힘든 분들은 어 명확하게 어떤 타점을 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일단 저는 상승을 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상승을 할 거라고 보고, 적어도 어 적어도 800, 815, 830, 적어도 요 사이 구간까지는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좀 말이 안 되죠.
코로나로 지금 세계 경제가 너무 안 좋다고 하는데 이만큼 올라온 것도 말이 안 되는데 여기서 더 간다고? 그것도 말이 안 되긴 합니다만 음, 그, 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 때 뭐 바닥을 쳐야 도약을 할 수 있다. 뭐, 바닥을 쳐본 사람만이 성공하는 뭐 그건 안다. 이런 말들 있잖아요. 그런 게 어떤 그 파동 같은 건데, 일단 코로나 이전에 우리 증시는 충분히 하락을 맞았어요. 이미 하락을 많이 맞았었고,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그럼에도 미국의 나스닥은 지금 만스닥이라고 해서 연일 상승을 하고 있죠. 연일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 보통 위기의 투자라 뭐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어느 정도 미중 무역 분쟁으로 선방향된 부분들도 있고, 뭐 코로나로 실물 경제가 멈췄다 이렇게 돼서 하락이 나왔던 부분들도 있지만, 그만큼 많은 자금이 풀렸잖아요. 그만큼 많은 자금들 뭐 추경을 해서 코로나 지원금들도 많이 나오고, 뭐 양적 완화를 한다고 하니까 돈도 많이 풀리고, 그러면 그 많은 돈들을 또 투자를 하고 돈을 돌려야 되잖아요. 돈을 굴려야 되잖아요. 코로나가 무서웠던 거는 사람들의 흐름을 막아서 실물 경제가 유동적이지 못하게,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거였는데, 어쨌든 이제 돈을 풀고 뭐 아마 변종 코로나가 됐든 뭐가 됐든 돈을 풀었으면 그 돈을 이제 돌아가게 할 모멘텀들이 계속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장 바닥을 쳤었고 위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적어도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한두 번 큰 폭의 이 가격 조정 형태가 나왔기 때문에 변동이 아마 크게 나올 건데, 음, 조금은 더 큰 폭의 상승세가 연출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게 오래 갈지 어떨지는 모르겠고, 아마 그 상승세가 나오면은 어, 마지막으로 다시 이제 좀 조정폭이 나오지 않을까. 근데 조정폭을 기다리다가 인버스를 샀었다가 다 이제 저도 손절을 했는데, 인버스를 어, 네, 일단 쉽진 않습니다. 그렇게 단언하기가 쉽진 않고, 제가 차트만 놓고 봤을 때 단언하기는 쉽지 않고, 뭐 세계 경제 흐름을 봤을 때도 양적 완화라는 게 되게 이중적이기 때문에, 어쨌든 실물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양적 완화를 하는 건데, 양적 완화를 하면은 경제가 또 돌고, 그렇게 되면은 지금의 상승 모멘텀이 나오는 건 어느 정도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너무 가는 거 아니야, 너무 가는 거 아니야 하지만 어느 정도 상승 모멘텀이 나오는 거는 그렇게 따지면 합당하거든요. 그, 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 네, 일단은 지수는 아마 큰 폭으로 상승했던 만큼, 그간 상승했던 만큼 410에서 700,
420에서 700. 300포인트. 700에서 또 300포인트면 거의 1000이네요. 아, 1000까지는 모르겠는데, 이때 2017년도 중후반에 KB 투자, KB 투자? 뭐지? 갑자기 KB증권, KB증권 이사님이 지수가 1000이 간다고, 코스닥 지수 1000 간다고 얘기를 했었었는데, 뭐 본인이 한 말이니까 문제가 될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900 중후반을 찍고 쭉 빠졌잖아요. 아, 제가 봤을 때는 음, 너무 경험해보지 못한 장세여서 예측하기가 쉽진 않지만, 어, 상승이, 재차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상승을 한다면 기본의 상승을 했던 구간만큼, 여기까지 올랐던 이 구간만큼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근데 조정이 없이 너무 급하게 올라서, 아, 월봉만 보면은 여기서 한 이 정도까지는 와줘야 되는데, 850 적어도. 아, 어쨌든 어쨌거나 저쨌거나 지수를 상승을 예상하는 바입니다. 이 이 말 한마디 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흘렀네요. 뭐 관련해서 종목 하나 정도, 시, 시청 시간이 기니까 종목 하나 정도 뭐 괜찮은 종목 있나 찾아보고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간단하게 제가 뭐 무슨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그랬는데,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기존에 제가 영상을 올렸었던 이런 그 종목들, 뉴스 기사들에 관련해서 관련주 종목들을 올리는 찌라시 같은 게 있잖아요. 찌라시 만드는 프로그램을 조금 더 개발을 해서 만든 게 있거든요. 여러 가지를 보완해서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정보, 유니크, 유니크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전에, 언제야, 이 이날인가, 이날 종가 베팅을 했었던 거거든요. 목요일인가 금요일날. 근데 오늘 큰 폭의 상승이 나왔는데, 지금 수소 테마가 이슈가 있어서 뭐 한 번 더 갈 것 같긴 한데, 일단 음 그렇고요. 그래서 수소 관련주 종목을 하나 드릴 건데, 이건 너무 상승을 했잖아요. 뭐 너무 상승을 한 건 아닌데, 어쨌든 지금 8% 정도 올랐으니까, 제가 만든 게 요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정보 유니크 치면은 유니크의 종목 정보를 알려주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관련해서 쭉 나오고, 이렇게 뭐 기사 같은 거 뜨고, 아니, 기사가 아니라 링크 같은 거 뜨고,
제가 만든 프로그램 같은 개발하고 막 바빴다고 영상을 못 올리고 했던 거는 요런 거를 만들려고 했었던 거고요. 뭐 이렇게 하면 뭐 출석 이런 식으로 출석 체크 뭐 이렇게 하는 이런 거라든가. 이런 거라든가 그런 게 있고. 음 그런 게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그래서 추천해드리고 싶은 종목은 일단 수소 테마에서 조금 많이 오르지 않은 거. 그러니까 뭐 급등할 게 아니더라도 좀 왜냐면 유튜브가 워낙 뭐 제가 학고 유튜버라서 보는 사람이 얼마 없지만 그래도 너무 다수의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나가는 거라서 조금 안전한 종목 위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소 관련주. 뭐 이렇게 테마 이렇게 치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테마 업종들이 뜨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수소차를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쫙 종목들이 떠요. 금일 영화테크가 상한가를 갖고 수소 중에 뭐 이렇게 쫙 종목들이 있거든요. 이지를 한번 볼까요? 이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음, 상승을 잘 해주는 경향이 있어서 만 원까지는 좀 잘 가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 원까지는 들고 가셔도 되십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여서 조금 애매하네. 안전한 거는 대우부품이 좀 안전한데 수소차 관련해서 대우부품하고 이지 요 두 종목을 추천해 드릴게요. 대우부품 같은 경우에는 음, 60% 기준 2,300원, 2,300원 기준 60%. 그러면은 2,300원에 60% 목표가는 3,680원. 3,680원이면은 야 이씨 너무 높은데? 너무 높다. 3,680원은. 대우부품 60% 정도를 예상하긴 하는데 너무 높네요. 지수 대비해서 그렇게 높진 않네. 3,680원. 상한가가 3,200원이구나. 그럼 한 3,500원 선 정도? 대우부품은 3,500원 선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당장 내일 상한가가 3,200원이기 때문에 내일 당장 뭐 며칠 안에 3,500원이 간다는 건 아닌데 충분히 수소차 이슈 받으면 상승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요거 하나 하고 그리고 또 뭐 있었지? 그리고
이지가 있었구나. JNK 히터도 좀 상승을 잘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 일진 다이아가 원래 좀 이렇게 묵직하게 잘 가주는 스타일이었고, 영어테크가 이번에 뛰긴 했는데, 보통 JNK 히터 이런 게 급등을 잘 해줘요. 풍국주정, 최근까지 풍국주정이랑 EM코리아가 많이 튀었었죠. 그러니까 좀 돌아가면서 성창오토텍도 있고, 돌아가면서 얘네가 돌려주고 있는데, 아직 안 간 것들 위주로. 뭐 이지 같은 경우에는 보통 10,000원까지 보시면 되고, 10,000원까지는 잘 가주더라고요, 이지가 항상. 그러니까 사면은 꼭 10,000원에 익절을 했던 종목이라, 이지 같은 거 얼마였지 아까? 10,000원까지만 봐야 되는데, 8,600원. 8,600 기준 60%면은 13,760원. 뭐 이미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못 갈 건 없는데, 일단 이지 같은 경우에 10,000원까지. 이것도 한번 튀면은 충분히 많이 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막 유튜브 특성상 막 짧게 짧게 보기 편하게 이렇게 올리는데, 제가 오늘 편집을 안 할 거라서 조금 길어질 수 있습니다. 루즈해질 수 있는데, 찾는 자에게 수익이 있나니. 뭐 이것도 엄청 하락했네요. 충분히 상승 모멘텀이 있으니까 13,000 얼마까지 보셔도 되고, 13,700원, 13,500원 정도 보셔도 되고.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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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종목들 중에 말씀드릴 거는, 원래 한 종목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 보통 장이 좋을 때는 개별 종목들 위주로 가거든요. 근데 장이 안 좋을 때는 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돈 잘 벌고 있는 사람은, 좀 다르게 쉽게 설명을 하면, 부자들이 정부 막 욕하고 막 나라님 욕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좀 환경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이나 자기 처지가 좀 안 좋은 사람들은 뭐 나라 탓도 하고 남 탓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달리 말하면, 장이 좋을 때, 뭐 경제가 좋을 때는 굳이 나라님을 욕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경제가 어차피 좋으니까 경제 관련된 뭐 실적 좋은 종목들이 상승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경기가 안 좋을 때, 그럴 때는 나라님을 막 욕해요. 아, 뭐 정부 정책 있다고야. 뭐 대통령이 못했어. 내가 대통령이도 더 잘해 먹겠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그럴 때 대선주들이 움직임을 갖죠. 근데 지금 이제 제가 말하는 거는, 지금 당장 뭐 나라가 경제 상황이 안 좋아서 뭐 대통령이 욕을 먹고 있다, 뭐 이런 말이 아니라, 뭐 코로나 때문에 안 좋은데 대통령을 욕할 수도 있긴 한데, 이제 대선이 2년 정도? 좀 2년이 안 남았단 말이에요. 시기상으로 어느 정도 어, 대선주들이 준비할 시기가 됐고, 왜냐면 대선이 2년 후에 있으면 그 직전까지 막 상승을 하려면은, 뭐 급 가파르게 오르는 종목 가파르게 올라도 오르겠지만, 뭐 그러면은 아무래도 제재를 받잖아요. 근데 그게 아닐 때, 조금 천천히 우상향하는 종목들을 가질 가질 그게 있다면, 대선주를 슬슬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번에는 제가 대북주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조비를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었는지 안 드렸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거든요. 저는 조비를 갖고 있었어요. 조비를 갖고 있었는데,
대북주를 염두에 두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조비를 갖고 있었는데, 저는 솔직하게 얘기를 합니다. 조비를 들고 있었는데, 어, 있는 그대로 다 수익을 내진 못했어요. 왜냐면은 대북 뭐 방산주들 최근에 튀면서 대북주들이 많이 눌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정 부분은 손절을 하고, 근데 손절을 메꿀 정도만큼은 수익을 냈어요, 조비로. 왜냐면은 굉장히 많이 급등을 해줬기 때문에. 이때쯤인가 6월, 이때쯤인가 이때 언젠가 제가 말씀도 드렸고, 6월 12일 6월 12일 이때쯤인 것 같네요. 이때쯤에 제가 말씀을 아마 영상에서 대북주를 준비하라 하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바로 떨어져서 저도 일정 부분 손절을 쳤거든요. 손절 치고 뭐 추매를 했어야 되는데 추매를 안 했어요. 근데 이제 매수한 거에 비해서 지금 많이 상승을 해갖고, 제가 아까 대부분 종목들을 지금 60% 잡았잖아요. 제가 이때인가 대북주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조비를 말씀드렸는지 안 드렸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제가 이때쯤 샀거든요. 15,500원쯤에. 근데 지금 24,200원이면은 24,200원 마이너스 15,500원, 500원 곱하기 100 나누기 15,500원, 56%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60%예요. 그래서 제가 사는 종목들은 대부분 60% 정도 상승이 나와갖고 60%를 다 잡았던 건데, 아까 요거 이지도 만 원에 팔라고는 말씀드렸지만 60%를 잡았었잖아요. 뭐야, 이지가 아닌데. 이건 대우부품이구나. 대우부품 이게 이지고, 이지 만 원에는 팔되 60% 정도 가능하다, 13,500원 정도 가능하다 말씀드렸고, 요거 같은 경우에도 대우부품도 현재가 부근으로 했을 때 2,300원 부근으로 기준으로 한 60% 3,680원 3,500원 정도 가능하다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뭐 사는 종목들 사는 자리에서는 대부분 60%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60%를 잡았던 거고, 요 종목 같은 경우에도 60% 나왔고, 부국철강 같은 경우에도 오늘 60%. 요거는 조금 제가 요거는 조금 제가 배가 아픈 게 뭐냐면, 배가 아팠다가 좋았던 건 뭐냐면, 이것도 요, 지금 요 왼쪽 거는 제 리딩방이거든요. 아이고, 이름이 나와버렸네. 이씨, 몰라, 어쩔 수 없지, 나왔으면. 유니크 이거 종가 베팅해서 제가 여쭤본 거고, 리딩방인데 이게 4120인가? 매수가가 아마 4120이었어요. 그래서 60에 4120 하면은 6,590원. 맞네. 4120 매수가였어요. 제가 6,590원인가 80 얼마에 60%로 걸어놨는데 매도가 됐어요. 근데 더 오르는 거예요. 한 15% 정도. 6,500, 6,500이었던 것 같은데. 뭐 하여간 15% 정도 더 올랐어요. 그래갖고 막 배가 아팠는데, 근데 이제 제가 팔았던 가격보다 쭉 빠져갖고 기분이 다시 좋아졌다고, 인간은 이렇게 간사합니다만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보통 이제 사는 자리에서 다 60% 정도까지는 뛰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우부품하고 이지 앞으로 수소 이슈가 있으니까 그 두 종목 정도 요 해당 가격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이지고 만 원으로 보시되 요 정도 가격에서 보시고, 대우부품
이지는 목표가 10,000원으로 두시되 요 정도 최종 목표가로 두시고, 대부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최종 목표가로 두시면 될 것 같고. 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선주들 한번 다 지금, 뭐 최근에는 김동연 관련주가 최근에 튀었었거든요. 김동연 관련주는 뭐가 있나? 왜 삭제됐지? 음, 왜 삭제됐을까? 이렇게 보면은 김동연 관련주가 있는데, 여기다 넣어놔야겠다. 테마 SC 충방. 어, 이때가 7월 3일 SG 충방이 김동연 관련주로 상한가를 갔었어요. SGNG랑. 근데 지금 제가 그 전에 뽑았던 태형건설이랑 태형건설 우라는 종목이 있는데, 오늘 태형건설 우가 거의 상한가 부근으로 갔거든요. 미디어 SBS 컨텐츠 허브랑 미디어 홀딩스 요 두 개도 제가 뽑았었는데, 그러니까 뽑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김동연 관련주로 엮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리를 해둔 건데, 튀고 막. 그래서 이제 뭐 지금 당장의 장세가 뭐 어떤 모멘텀이 없을 때는 대선주 이슈 받으면서 상승의 여력이 있고, 또 아무래도 이제 대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슬슬 이제 뭔가 대선의 준비 과정들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식으로는 매집 과정이 거칠 거고, 이제 실질적으로 대통령 선거에 나가기 위해서 뭐 주요 보직을 한다던가 어떤 현안들의 이름을 내세울 행동들을 한다던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대선주들도 조금씩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뭐 저는 조금 단타 개념으로 몇 종목을 하고 있는데, 뭐 그런 관점에서 몇 종목 알려드리면은, 일단 화천기계, 대선이랑은 상관이 없긴 한데 이게 조국 관련주예요. 뭐 조국, 어떤 제가 정치적인 뭔가를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어쨌든 여당이 우세하고 그렇기 때문에 음 야당보다는 힘을 받을 확률이 높아요. 물론 김동연이라는 사람이 상한가를 갔는데 많은 종목이 상한가를 가고 상승을 했잖아요. 이 사람은, 김동연이라는 사람은 이제 야당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사람인데, 단지 이제 이게 이렇게 상한가가 많이 가고 급등을 많이 했던 이유는 처음, 처녀라고 해야 되나? 처음 거론됐기 때문에 상승의 모멘텀이 강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조국 같은 경우 뭐 조금 그 주가의 흐름이 이 뭐 조국 재판이나 이런 거에 따라 변동이 많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뭐 자리도 좁기도 하고, 조금 조국 같은 경우에는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조국 대장주로 불리는 화천기계랑, 보통 홍정욱이라는 후보의 대장주로 불리는 KNN,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다른 종목 디지털 조선이 대장으로 움직이긴 했는데 14%. 보통 KNN 같은 경우에는 내일 한번 좀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누가 있을라나, 뭐 이낙연 후보 이낙연 후보는 뭐 많이 거론됐죠. 남선 알미늄. 조금 빠지는 분위기네 이낙연은 전체적으로. 또 뭐 있지? 덕진하우징 괜찮고, 이낙연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 본인이 뭐 생각하는 후보들 있잖아요. 생각하는 후보들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뭐 유시민을, 제가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없어서 유시민을 거론하면, 유시민 대통령 안 한다고 했거든요. 어쨌든 유시민 관련주, 이렇게 쳐보면 돼요. 인터넷에 유시민 관련주 해갖고 뭐 보혜양주 흥국 이런 식으로 뜨니까, 본인이 아무래도 자기가 좀 응원하는 사람이나 이러면은 조금 주식 같은 경우에도 더 뭐랄까, 믿음 신뢰를 갖고 좀 앉아서 가져갈 수 있잖아요. 뭐 검색 안철수 관련주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보통 안철수 관련주는 써니전자 많이 나오거든요. 써니전자 대장으로. 오늘 써니전자가 좀 있었던 것 같은 등락폭이. 써니전자도 내일 한번 뭐 어떨지 움직임을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지니뮤직 이 종목도,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한령 해제가 되면서, 검색 한한령 해제, 한한령 관련 수혜주, 아니 관련주 이렇게 쳐보면은 해제 관련주, 한한령 해제했거든요. 그래서 관련주들이 많아요. 중국 관련주, 중국 관련주가 대체적으로 한한령 관련주인데, 한한령 해제 관련주인데, 이런 것들 한번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보통 화장품주가 많이 나오고, 이렇게 뭐 아모레 퍼시픽 화장품이고, 한국 화장품도 화장품 코리아나 한국 화장품 리드스 토니머리 아모레 퍼시픽이고, 클리오 이치한불. 제가 클리오를 많이 했었는데, 클리오 같은 경우 뭐 이런 거 지금 거의 다 화장품 관련주네요. 바이오스마트가 없네. 바이오스마트도 화장품인데. 정보 보면은 여기 있다. 한샘 화장품, 라미 화장품, 화장품 관련주거든요. 바이오스마트도 자리가 꽤 괜찮아요. 제가 지금 거론하는 종목들 중에는 제 리딩방에 추천을 드렸던 종목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그냥 아무거나 막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도 익숙한 종목들 위주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어떤 종목이다라고 말씀은 안 드리지만, 음 그만큼 뭐 나쁘지 않은 종목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화장품 관련주고, 아래쪽은 엔터테인먼트, 이제 케이팝이 대세잖아요. 그래서 엔터 관련주들도 있는데, YG 플러스는 화장품도 만들어요. 뭐 대부분 SM도 그렇고 뭐 대부분 화장품도 다 사업도 하긴 하는데, 요거는 좀 많이 하니까 어쨌든 이렇게 쭉 있고, 요런 거는 이제 그 면세점, 아니면 뭐 중국인 관광객들 들어올 거, 아니면 뭐
중국인들이 뭐 이마트나 백화점이나 뭐 신세계 이런 데서 사가는 거, 요거는 파라다이스는 카지노, 중국인들 카지노, 노랑풍선 여행사, 뭐 이런 식으로 쫙. 그리고 이거 게임주는 조금 한알령보다는 중국 파노. 뭐 한알령이 해제가 되면은 파노도 같이 열리는 건데, 파노랑 조금 관련이 있어요. 파노랑 관련이 있는데, 어쨌든 게임주들도 쭉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너무 기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간만에 영상을 만들었고 올리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성투하시길 바랍니다.